자, 11월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바뀐 거는 현대차 부분의 비중을 5%를 좀 줄여놨어요. 줄여놓은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당연히 이 2순위로 IT 이외에 가장 강하게 편입 설정을 잡는데, 일단 문제는 현대차 쪽도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라는 부분, 실적이야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실질 매매 사인을 내보낼 때 그때는 뭐 더 강력하게 매수가 나가겠죠. 그리고 IT 쪽에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와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쪽의 거래나 거래 대금이 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IT 쪽도 지수가 지금 2,300이 이탈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빠르게 이제 엄청 강하게 되돌릴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 되돌림의 흐름에서 가장 선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편입 설정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 이제 하이닉스 쪽에 무게감을 두고, 지금 엔비디아 쪽이 중국에서 받은 50억 달러 선주문 수출 규제로 무산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무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 근데 이번이 이 지금 중국 쪽의 수출 무산 범위에 대해서 그 보도 자료 좀 찾아서 넣어주세요. 엔비디아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마도 조금 일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닉스 쪽의 기준이라든가 뭐 큰 내용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35분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35분 37초네요. 여긴 좀 빠져서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엔비디아 그 내용이 뭐 좀 중요하다면 뭐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오후에 이제 그 미국장 기준에 동시효과 전에, 개장 전에 이제 등락 시세가 또 나오죠. 그때 이제 뭐 엔비디아 또 들여다보면 되겠고, 어제 이제 1% 강세, 그 다음에 시간에서 이제 소폭의 약세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국서 받은 50억 달러 선주문 수출 규제로 무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부분이고, 이미 벌써 이제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규제 부분, 규제 부분의 확장,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미국 업체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다시 기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든 이 규모가 뭐 적은 뭐 규모는 아닙니다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내용이 뭐 기사가 이렇게 지금 뜬 거지 이미 노출돼 있던 내용의 기준이라서. 그래서 전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기준에 유료방에 이제 올려드렸던 시장 주식 변동 기준에 엔비디아가 이제 1.6% 강세 이후에, 테슬라 뭐 4% 급락을 했고요. 강세 이후에 조정의 흐름이었는데, 눌림의 흐름 시간에서 요거죠. 그렇게 해서 0.49% 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그 개장 전 거래에서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크게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조정이 나왔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 영향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 부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쪽에 엔비디아 쪽이나 이제 다른 쪽 차트들 다 보여드렸었는데 엔비디아의 흐름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1조 달러 이달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 기준인데 엔비디아 그 시가총액 그 잡아놓은 거 있죠. 그 낱장 파일로 유료방에 좀 올려주세요. 무료방에도 뭐 보도자료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딱 지금 자락이 이제 1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상징성 있는 뭐 가격대 기준이기도 하고 근데 전체 추이 추세가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무너진다의 개념은 아니죠. 일단은 어찌됐건 GPU의 수요 부분이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한미반도체 5% 여기를 뭐 늘리고 싶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IT 비중이 전월 대비 그러면 5% 늘어난 거예요. 60% 수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기존의 2차 전지에서 뭐 50% 이상 뭐 실질적으로는 문자가 계속 뭐 2차 전지로만 나갔었죠. 7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 흐름 7월 23일까지 매수 문자가 강력하게 2차 전지로만 집중돼서 나갔던 그 흐름처럼 IT 위주로 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그리고 당연히 뭐 삼성전기, LG전자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그 문자를 조금 이제 앞으로는 변경해서 내보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일부 이제 실수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실수가 발생된다라는 건 기존 문자를 복사해서 이제 발송을 하다가 비중 범위에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이제 문자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60% 이상 그렇게 해서 태길 그리고 태길 이 정도 거래가 있을 때 기준에서 이제 더 확장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아, 현대, 택일이 아닌 택일인데 우리는 현대차 위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정하시고 화학과 2차 전지를 아울러서 놓고 보는 기준에 LG 화학만 그렇게 해서 주력 자동차의 기준 25%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화학 부분 15%로 그렇게 하고 IT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미반도체 변동성 매매 기준에 한미반도체 5% 이렇게 일단은 주력은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주력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 부분의 현금 유지 부분에 대한 의미도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워놓습니다. 그냥 냅둬 놓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우고 그 다음에 스윙 부분은 최대 5에서 10% 넘기지 않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력주보다는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 범위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 돼 있는데 일단 오케이. 최대 폭의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합산 비중도 최대 5에서 10%. 그러니까 뭐 세 종목을 다 갖고 가신다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합산해서 10% 넘기지 않는 기준으로 중기 추세 매매는 일단은 관망으로 설정을 적어 놓습니다.
최대 5에서 10%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성 있게 좀 설정을 하고 문자 내보낼 때도 이제 하이닉스는 좀 달라지겠죠. 최대 55%까지 확대를 하겠다. 지금 업황 개선폭의 기준, 또 수급 범위의 기준, 뭐 그런 부분을 합산해서 이렇게 놓고 보겠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10월 31일 기준에 11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잡고, 그리고 주식수 그 차트를 일단은 네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놓는 거니까 차트를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뭐 당장 바꾸셔라의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당일 기준에 비슷한 등락률이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끌고 가는 쪽,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의 기준을 더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IT 내에서 거래 터지는 종목군들을 병행을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전기 거래만 터진다면 어느 쪽이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를 더불어서 이제 HPSP, 주성엔지니어링, 또 하나마이크론 이쪽의 경우는 거래 터져서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5% 혹은 최대 10% 미만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시장 깨지고 무너져 내릴 때 결국은 2차 전지를 보시다 보니 어때요? 아, 이게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쉽지 않구나라는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조금 더 압축을 하자. 그 설정 범위로 가져갑니다. 차트는 조금 이따 자르고 이렇게 해서 먼저 넣어 놓을게요. 새 그룹 23년 11월 포트 50 60번 23년 11월 포트폴리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첫 번째 종목이 SK 하이닉스, 두 번째 종목이 현대차, LG화학. 이쪽도 지금 하방을 완전히 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도 보고는 싶지만 그쪽은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근데 원체 거래가 거기도 제한적이라. 자, 하이닉스 부분은 11만 6,300원이에요 단가가. 그 다음에 현대차 부분이 지금 16만 9,7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다 미끄러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44만 원인데 여타 이제 IT하고는 2차 전지하고는 다르게 하방을 좀 일단 그래도 잡고 있다. 55% 기준이니까 50000 나누기 11만 6,300원 해주면 473주가 되겠네요. 그죠? 473주.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의 기준에서 25%의 비중을 설정하기로 했죠. 나누기 16만 9,700원 147주. 그리고 마찬가지 15% 비중으로 가지고 가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포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매일매일 매번 드리고 있는데, 하여간에 뭐 여기서도 더 압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저는 하이닉스 쪽에서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 쪽에서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더 압축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리고 이제 일정 범위는 스윙 기준에서도 놓고 보실 수 있다의 기준. 그래서 95주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점 부분들을
5주면은 5, 25 끝점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월 말 포트폴리오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달 말일 기준에 나머지 쪽도 뭐 캡처를 해놔도 상관없는데 의미가 있을까? 다 예전 거라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일단 23년 10월 31일 11월 포트 그렇게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차트 이제 잘라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설정 범위 잘라서 올려드리고 가격대 올려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포트폴리오 한번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다 압축하세요의 기준은 아니에요. 기존 뭐 10월 달 거 정도만 돼도 상관없으니까 IT 비중이 좀 높여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경우는 변동이 너무 크죠. 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비중만 조금 잘 설정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준에서 10월달 포트폴리오가 27일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27일부터 참 말도 안 되게 너무 당황스럽게 27일부터 마이너스 전환이 돼서 마이너스 5.8로 끝났어요. 그런데 시장 반등 나올 때 분명히 이 계좌는 충분하게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있잖아요. 지금 현대차의 경우는 무슨 뭐 15조 영업이익 내는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뭐 5위라는 것과 그리고 1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은 35조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걸 메이저들이 또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당장 수급은 안 들어오더라도 4월 말까지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또 업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내기 위한 거래,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는 부분은 뭐 조만간 바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시장 연동폭. 그러니까 IT는 그냥 그래도 시장 연동은 되지 않았는데 얘는 시장에 연동이 된 거죠, 사실. 잘 버티다가 요자락해서. 그러니까 요 시장의 되돌림의 흐름이 우리는 자신감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제가 지금도 쇠뇌를 시켜드리는 거라. 우리는 저렇게 돌려질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돌려질 거다라는 자신감. 그랬을 때 현대차가 소외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소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라서. 뭐 수급이 들어와야 돌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소외되지 않는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소외되기보다는 최소 시장의 변동률, 최소. 그리고 수급만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수급만 여기서 뒷받침된다면 그럼 당연하게 엄청난 시장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다. 명분이 있잖아요. 실적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얘는. 왜 못 가요? 시세가 안 나왔을 뿐이고 제한적일 뿐이지 올해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어찌됐건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2배 이상, 3배. 시장 지금 올해 5%, 작년 말 기준으로 잡으면 4%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뭐 요자락에서도 많이 편입이 되셨을 수 있는데 요자락에 편입하셨을 때 기준이 한 15% 수준이 손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최고점에 아주 고점에 잡는 케이스는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 근처에서 잡았다 할지라도 15%의 손실인데 15%는
뭐 이 친구도 하루에도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돼요. 21년 1월달 뭐 이슈 범위들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 어, 현대차의 실적 대비 과도하게 이제 조정받은 것은 맞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프리미엄이 꺾이거나 기존의 시가총액 뭐 3위 이렇게 올라왔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 유례 기준에 맞는 뭐 흐름이 나왔다. 이건 아니죠. 또 화장품주들이 사실 2015년도에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21년 이후에는 LG생활건강에서 쏟아져 나와버린 거죠. LG생활건강이 지금 뭐 70% 이상 80% 밀려 있어요.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 20조 이상짜리가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아서의 기준인데 여기는 뭐 아예 프리미엄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봉이긴 합니다만 월봉 기준에서의 이러한 흐름 범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지수에 결코 지수 대비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못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수, 그러니까 현대차가 15% 돌려지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15% 돌려주면 얼마가 될까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15% 돌리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실적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이나 모든 게 25만 5천 원이거든요. 15%가 아니라 전 150%가 되겠다. 15%면은 17만 원 곱하기 115%. 그러면은 이제 19만 5,500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20만 원 해봐야 40조예요. 영업이익 15조짜리가 40조라고. 저평가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1월 이후에 4월 말까지 그리고 7월까지 점진적으로 더 들어왔었죠. 사실은 매수가. 그런 흐름들의 수급이 지금 딱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서의 흐름이고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과하게 밀린 거고 이러한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돌린다는 거예요. 되돌린다. 내일 기준에 뭐 꼬리 달고 잘 돌려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요 부분 올려놔 드릴 테니까 원고를 설정하듯이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10월 31일 15시 57분 뭐 현대차의 주봉 그 기준에 절대 소외되지 않는다. 절대. 재판을 할 때는 소외될 이유 자체가 없는. 그래서 30% 비중을 가져가는 게 옳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래가 있는 쪽을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IT 쪽 거래가 수반돼 있고 이슈가 불거져 있는 쪽 그리고 지수를 견인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돌려야 되지. 그다음에 LG화학도 같이 올릴게요.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지금 보고서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분들 특히 이제 이다운 씨는 같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6일부터 우리 주력주들 보고서는 나올 때마다 다 끄집어내세요. 지금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들이 쫙 나올 거야. 그 보고서 나오는 것 중에 제대로 된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냥 코멘트 나오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2차 전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2차 전지가 뭐 어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접근하는 범위도 그 전부터도 그랬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뭐 어찌됐든 그 LG 엔솔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놓고 보는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건데 LG 엔솔까지 지금 15시 35분 그 대신증권 요 보고서도 지금 올려주세요. 보도자료 뭐 어디 있어요? 35분 37초 그다음에 33분 44초 33분 44초 LG화 이렇게 있죠. 대신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4년도를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처음 읽어요. 처음 읽는데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뭐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근데 그러한 내용보다는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증권사 리포트가 벌써 말일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마
IR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실적 처리라 뭐 다들 이제 실적이 나오는 상태라 기업 설명회 IR의 개최 11월 1일 내일 9시에 요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일 9시에 IR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보고서 IR 자료 나온 거 있으면 다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까먹더라도 그 원고 작업하신 분은 제 폴더에 IR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즐겨찾기로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IR 자료를 거기다 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우리 주력주들 또 최근에 매매하는 종목군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의 기준에 이 사실 그 수급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잖아요. 근데 43%, 약 44%가 외국인이에요. 주요 주주 41% 수준이고 둘이 합치면 84%예요. 84.5가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거기에 이제 기관들 지분까지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응? 기관들 지분까지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사실은 유통 물량이 개인들이 아마 한 7, 8%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G화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20년도 아니고 21년도 아니고 결론은 지금 위치에서 또 작년 하반기도 아니고 지금 위치에서 단타 치러 들어오셨나요? 2차 전지라고 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제한적인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상태의 기준이란 말이죠. 제한적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한적인 그 흐름 그리고 주가가 밀릴 만큼 사실상 밀려 내려간 그런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밀릴 만큼 밀려 내려가 있는 그런 위치. 결론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의 흐름하고도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LG 엔솔과도 차별화되어 있죠. 삼성 SDI하고도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 차별화되어 있는 이유가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저거 올려놔 줬던데 기업 그 실적 전망치 올려놔 준 거 있죠. 나장 파일로. 그거도 유료 방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그 기업 실적 전망치 놓고 보시게 되면은 LG화학이 우리나라의 실적 그 기준이 실적 기준이 LG화학이 5위 정도 될 거예요. 지금 1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24년 전망치 영업이익 23년이 아니야. 시가총액 상위 업체 실적 전망치 이렇게 돼야지. 영업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순이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3년도가 아니라 24년, 25년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도 한 번씩 더 생각을 하셔야 돼. 농담이 아니라. 그잖아.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실적 전망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고 위에는 1, 2, 3, 4, 5, 6, 7, 8, 9, 10, 10위까지 넣어주시고 당분간은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엔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에코프로 BM은 가로 한 칸 띄고 포스코 퓨처엔 가로 붙이고 열선 안 맞잖아. 이왕 만드는 거. 이왕 만드는 거.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올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거 보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리고 내후년도 보셔야 되고 그렇게 좋다는 14배까지 올라온 그러한 업체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여전히 뭐 제한적이에요. 1조를 못 넘겨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 두 종목 합쳐갖고 97조까지 올라갔었죠. 이 두 종목을 합산해갖고 97조. 그건 비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상관없어요. 우리도 샀으니까. 근데 꺾여져 내려오면은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거죠. 프리미엄 빠지는 순간 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얘 마찬가지고. 그냥 2차 전지를 꼭 가져가야 된다면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가자. 그게 이제 2차 전지 작년 말에 비중 줄일 때 올 초까지의 기준이었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 삼성전자 일시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던 거고 삼성전자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효주 씨한테도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실적도 좀 들어가서 하이닉스처럼 2015년도부터 좀 따오자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 2위가 현대차 여전히. 그죠?
3위가 기아입니다. 내년의 기준에. 영업이익 기준. 순이익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4위가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과 엊그저께만 해도 25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9조였어요. 근데 지금 10조로 늘어난 거예요. 8조였죠. 맨 처음 88조였어요. 맨 처음 88조. 그래서 PER이 뭐 10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지금 10조예요. 내년 되면 이제 그 다음 해까지 뭐 물론 24개월로 보이진 않지만은 내년 되면 뭐 내년 몇 개월만 지나도 25년 전망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 기준이 10조인데 내년 전망치도 급격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고를 좀 찾아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2016년도에 우리가 방송 가지고 나갈 때 2016년도에 SBS 비즈 나갈 때 그때 2017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영업이익 30조였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얼마를 올리냐면은 57조를 냅니다. 30조 전망치에서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 실적 전망이 상향이 돼요. 계속. 계속. 그렇게 해서 57조까지 실적이 나올 동안에 그냥 전망치가 그냥 30조로 멈춰 있었을까 봐? 아니죠. 그래서 2013년 36조 7천억의 영업이익이 기록인데 그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2017년도에 넘깁니다. 넘기고 18년도에 한 번 더 넘기고 거기가 이제 정점이 됐었죠. 그 실적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왜? 시장 주변은 뭐 그대로 높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시장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형성돼 있죠. 지금 지수가 올라간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지수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2007년도 대비해서 더 올라와 있었잖아요. 고점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인데 LG화학이 더 높죠. 내년뿐만 아니라 24년까지, 25년까지 월등히 높습니다. 얘가. 월등히. LG엔솔은 이제 전망치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정책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통에너지를 왜 개발을 안 해? 전통에너지 미국에 풍부한데 야 그거 가지고 다 전통에너지 활용하고 탄소세 이런 거 좀 적당하게 매겨야지. 기업도 살아야지. 그게 부자 감세, 기업 법인세 인하 뭐 이런 부분하고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화당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쪽은 그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석유화학 업종의 화랑세 부분, 물론 이제 경기의 영향도 받겠지만 경기 뭐 긍정적으로 지표를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기준에서의 주도력을 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에 코로나19 터지고 맨바닥 찍고 돌릴 때 우리가 그 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 드릴 때도 어느 쪽을 먼저 주력으로 잡았었는지 그때 당시의 기준에 맞게 대처를 한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지금 양극재 쪽의 실적 부분이 여기도 둔화된단 말이에요. LG화학도. 근데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폭.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의 실적을 다 까먹었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고. LG에너지솔루션이 연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된 게 2020년 처음이라고. 그 전엔 매년 적자예요. 영업이익 적자면 순이익도 적자지. 그 흐름들을 LG엔솔을 띄어냈기 때문에 LG화학의 석유화학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 이제 지금 주가에서 이제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2020년도 랠리 나오기 전에 시가총액 7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뭐 8위 정도 수준? 지금 9위로 내려와 있어요. 얘를 또 띄어냈기 때문에 기준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은 19년까지 적자였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 산정 부분, 그 부분이 평가 일부 있었죠. 아예 결론적으로 실적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업체다. 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자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기준의 그 하락률을 감안을 했을 때 14% 이상
한 달 동안. 근데 LG화학은 그나마도 코스닥 하락률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그나마도 9월 말 종가 대비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어요. 뭐 그 수준이죠. 뭐 11%면.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쪽의 하락률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23%,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LG엔솔도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충격을 받았죠. 충격받고 과하게라기보다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적절히 그러니까 47만 원, 47만 6,500원이 종가에서 9월 말 종가가 그럼 뭐 요 정도? 요 정도? 6,500원이면 어디야?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20% LG 엔솔조차도 삼성 SDI는요. 얘도 뭐 이번에 조정이 좀 셌을 텐데 요 기준으로 따지면은 대략 얼마가 될까요? 한 17% 빠졌겠네요. 그죠? 삼성 SDI도. 그리고 에코프로 PM 이쪽 뭐 심각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종가 대비 32%,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LG화학의 차별화. LG화학의 차별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의 이들 종목하고는 별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뭐 한 20% 이상 빠졌고 그다음 포스코 피첼 얘도 뭐 너무 가파르게 밀리긴 했죠. 가격 반발력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경험치를 얘기해 드리는 게 경험치를. 윤정두 성격에 밀리면 안 들어가요? 7월 말에 밀리면 53만 원에 팔았는데 40만 원에 안 들어갈까? 30만 원에 안 들어갈까? 윤정두 성격에 안 들어가잖아. 안 나온다니까. 생각하는 기술적 반발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LG화학 보시면 그 하락률을 정확히 보시면 이제 9월 10월 기준에서 9월 말 종가로 설정을 한 거 아니에요. 11.20 빠진 거예요. 11.38. 그러면 진짜 2차 전지 주들의 기준 대비해서는 굉장히 방어된 거고 코스닥 시장보다는 덜 빠졌고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졌죠. 1.5배 정도 빠진 거죠. 근데 유틸리티 업종 감안한다면 결론적으로 LG화학은 이제 차별화를 해서 놓고 보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3일 강연에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황태자 선생님 포트폴리오 좀 한번 줘보세요. 마지막 보내주셨던 거. 전화해서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이닉스 뭐 한 종목 갖고 계시는데 뭐 그러니까 기존에 10종목 그거 한번 보내줘보세요. 그 14일 이후에 이 종목군들이 얼마가 더 조정이 있었고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에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의 차이를 농담하는 게 아니라 11월 11일 거는 원체 뭐 지금 스스로들이 힘겨워하셔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다 챙겨놓으라 그랬잖아요. 파일로. 그리고 뭐 어찌됐건 뭐 LG화학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LG화학부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만 좀 설정을 잡아서 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LG화학 기준에 저것 좀 대비하면 뭐 48%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비교점이 형성되어져 있다. 다른 2차 전지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2020년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주가가 프리미엄이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 나 홀로 강세를 아주 강력하게 뛴다라는 것은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명분,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사실상.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적인 뭐 부정적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일정 범위 가져가자는 거예요. 하반기 이후에 그 하락률도 여기서 좀 사실 7월 말에 2차 전지에 전략 매도를 했으면 7월 말에 좀 정리를 여기서 똑같이 2차 전지 전체 정리를 했다면 너무너무 좋은 기준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때 이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고 요 기점에서부터 이제 따져도 좀 굉장히 크게 밀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이제 뭐 샛별형이 만약에 떠주고 이번 주 뭐 금요일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잘 방어를 해주든 아니면 여기서 강력하게 장악형으로 형성을 해주든 뭐 요 기준 혹은 요 기준 절반 다음 주의 기준이라면 절반을 넘기는 기준 46만 원 정도 혹은 47만 원 뭐 그렇게 해서 넘기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샛별형의 기준 또 장악형의 기준 어느 쪽이든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40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의 기준까지라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1차적으로 뭐 55만 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요 부분에 매물벽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거래도 없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돼 있죠.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에게 25%를 떠넘겼어요. 개인들에게 그 25%를 떠넘긴 포스코홀딩스하고 외국인이 44% 수준을 가지고 있는 LG화학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거죠. 완전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하자. 2차 전지는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탈바꿈의 기준 설정 범위도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이제 그 낙폭과대주들이 무조건 V자형 반등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논리라면은 얘가 어떻게 그런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겠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보기 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먼저 봅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설명을 드린 거고 나머지 종목 내후년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 그건 뭐 개뿔이지 무슨 뭐 펀더멘탈을 놓고 보자. 대처럼 자동차하고 현대차하고 LG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 특히 이제 지금부터의 기준은 더더욱. 그래서 저고점에서 7월 말에 다 잘라드리고도 저기서 이제 잘라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가장 큰 거고 지금의 기준은 가지고 가는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도 무리수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잘라서 올립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월봉 차트 하나 올려드리세요. 그 엔비디아하고 두 개 겹쳐가지고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말 그 포트 아까 말씀드린 거 어차피 내일 원고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장 하락률 그 다음에 우리 계좌 하락률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서 딱 캡처만 해서 넣지 말고 원고 자료를 만들어서 낱장 파일로 해서 딱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이닉스 월봉 올려주시고 우리의 기준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기준이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저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다는 거죠. 뭐가 시장 지수가 글로벌 증시 또 봐야 돼? 또 보시죠.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게 지금 미국 선물이 0.6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마감 방송하기 전에 미국 선물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을 해드렸죠. 일본이 강세로 마감을 했고, 일본이 강세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호주도 강세. 뭐 중국 같은 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경제 지표를 보면 봤지 주식 시장을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 0.09인데 우리만 밀렸지 뭐 얘네 때문에 밀렸나? 그잖아요. 일본 니케이 0.6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코스닥보다도 안 밀렸어요. 전쟁 당사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보다도 안 밀렸어. 1830에서 밀린 거예요. 얘가 딱 10% 밀려. 이런 농담해라. 이런 핵심을 찍어주는 시황을 얘기를 해드려야지. 장 빠졌다고 뭐 더 조정받을 수 있고 뭐 2200이 하단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2200이 무슨 하단이야.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강세를 띨 때에 펀드 쪽에서 뭐 ETF 상품이든 어떤 섹터의 기준이든 편입했던 물량에 대한 부분이 로스커 설정 범위에 접혀지는 게 뭐 예를 들면 2250이다. 거기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 기계적으로 로스커 물량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2200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면은 상관이 없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야간에 나와서 유료 활동하는 애들 걔들이 어디 검증이 돼 있냐고. 아무렇게나 줄 찍어놓고 야 여기 추세가 하단이죠. 여기 이탈되면 더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오전장 저점을 깨뜨렸다고 확 밀리나요? 아니잖아. 근데 어떤 그런 논리를 펴. 이스라엘 지수 자체가 코스닥보다 안 밀렸어요. 10% 밀렸어. 코스닥은 지금 14% 밀리고.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조정받은 걸 이스라엘 핑계를 대면 되겠냐고. 거기에 지금 유럽 어때요? 유럽 빨간불이죠. 어제 기준에 잠시만요. 유럽장 지금 개장이 돼 있는 거야? 아직 안 돼 있구나. 1시 35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선물 쪽 같은 경우가 0.5, 0.6까지 내려왔었어요. 그 부분이 일단 낙폭이 일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4시 반에 개장하나요? 보통 4시 아니었나요? 유럽? 서머타임 때문에 그런가? 하여간 가네. 조금 있으면 이제 개장이 되겠죠. 유럽이. 그럼 유럽 쪽의 흐름, 미국 선물 쪽의 연동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전일 종가 기준의 1%대의 급등이 연동이 안 되고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죠? 그래서 그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어쨌든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이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 수준이잖아요. 3,300에서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 3,300이라고 쳤을 때 11% 밀려 있어요. 안 밀렸단 말이야.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예, 13%. 나스닥에 많이 밀려 있죠. 그런데 나스닥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준이고. 특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뚫어주고 그러고 나서 늘린 게 지금 3,000포인트 수준이에요. 10% 정도 늘려 있잖아. 그리고 니케이 마찬가지야. 8%인데 사상 최대치 34년 만에 뚫고 사상 최대치 수준이야. 3,300포인트 수준이야. 엔화 약세에 기인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대세하라고 접어들었다 이건 아니지. 올해 들어서 올라온 폭도 얼만데 추세가 깨졌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근데 당연히 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뭐 급락에 나온 것처럼 그런 내용의 흐름이 나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표 마찬가지로 했어요. GDP 또 실업률, 고용지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 또 ISM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50을 다 넘기려 하고 있죠. 그 밖에 CPI, PPI 다 긍정적으로 하향돼 있죠. 그러니까 조정의 이유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좀 과하게 밀린 거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둘 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입니다, 사실은. 하이닉스의 경우가 낮에 이제 시황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10% 밀린 거예요. 그리고 저점 대비 얼마? 6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시장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작년 말 종가 대비해서 또 저점 대비해서 23% 수준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얼마? 7배, 8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최고점 대비 시장이 지금 12% 빠졌어요. 그거보다 안 빠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나 손실이 커요. 그럼 이런 종목의 기준이면은 손실이 없단 말이지. 사실상.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적인 요인이 내 계좌 최고점에 내 계좌에서 손실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힘든 거야. 또 뭐 지금 윤정도를 믿고 계시니까 방 안에서 뭐 큰 이탈이나 동요가 없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뭐 그러면 그 기준이 대부분의 분들이 윤정도와 함께하면서 계좌가 어마어마해졌었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정리 못하신 분들 그 수익 다 까먹고 오히려 손실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계좌가 농담이 아니라 150% 이상 수익이 나셨던 계좌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계좌 25억 이렇게 돼 있던 계좌가 지금 2차 전지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7억 8억 돼 있어요. 더 깨졌겠죠 오늘. 그 고점에서부터의 손실률을 자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윤정도를 못 쫓아하시게 된다고. 가입하셨을 때 올 강연에 몇 번이에요? 2월 5일.
2월 25일인가요? 2월 25일. 그리고 4월 1일, 8월 5일, 10월 13일 네 번이죠. 어? 세 번째까지 8월 5일까지는 다들 행복해서 오셨어. 뭐 대박 났다 오시고 한 번 강연을 할 때마다 최소 30분씩 꼬박꼬박 오셨어. 그리고 이제 10월달 강연회에서는 인원이 좀 줄었죠. 확 줄었죠. 이제 소규모로 한 것도 있지만 뭐 이래저래. 그게 뭐냐면은 8월까지는 2차 전지에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서 계좌가 뭐 어마어마한데, 예? 근데 결국은 그걸 못 지키셔서 다시 손실폭이 가입했을 때 수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계좌 바닥이 있었을 때 기준이나 이렇게 왔으면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대처하시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왜 늦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장 상황이. 시장은 깨졌어. 다행스럽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방어를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이닉스 비중이 일단 어찌됐건 높아. 그리고 LG와 뭐 현대차 가지고 있는데 비중 조절 일정 범위를 했어. 다행스럽게 이쪽에 비중이 일정 범위 형성이 되면서 결론은 손실을 일정 범위 막을 수 있었죠. 최고점 대비해서의 손실을. 그죠? 수익률을 지키는 게 수익률이 조금 훼손되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지켰단 말이야. 최악의 경우는 뭐 손실로 전환돼 있으신 분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국한돼서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우리 정중앙 선생님 매번 올리시는데 정중앙 선생님 매번 올리시다가 애꿎은 오사님이 강퇴됐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신다니까. 본인 손실 나신 거는 손실 나신 건데 왜 안 따라했냐고. 4월부터 가입하셨으면 2차 전지 조금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고 하이닉스 조금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13만 원 넘기니까 또 갈 것 같다고 또 위에서 사시고 그러고 나서 나 하이닉스 13만 원에 샀는데 갈 줄 알았더니 못 가고 손실이 이만저만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4월에 가입하셨는데 하이닉스를 왜 그럼 4월에는 안 사셨어.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털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털어내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 이제 아이고. 현재 기준에 뭐 하이닉스 차트하고 이제 한미반도체 차트까지 마저 잘라드리고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뭐 어디를 잡아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요 정도? 11만 뭐 3천 원? 요 정도? 저기까지 뭐 밀리겠다? 그건 소설이잖아요. 밀릴지 안 밀릴지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종목이 추후에 뭐 11월, 12월 이때의 기준에 글로벌 증시에 맞게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인다면 그때 어느 위치에 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고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그 명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명분, 실적 이런 식으로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느냐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도 시장 대비해서 뭐 상당한 방어를 한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4%에 달하는 그 4%가 그냥 4%라 그러면 무슨 감흥이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5% 샀는데 그런 5%가 아니잖아요. 얘는 외국인이 52%에 대주주가 34%예요. 86%가 86%가 외국인과 대주주입니다. 그렇잖아요. 86%가 외국인과 대주주인데 그 상황 속에 4%를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서 이제 뭐 86%가 돼 있는 거겠지만 기관들 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쌍끌이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 애를 그렇게 샀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현대차, 예, 삼성전자. 어쨌든 표면적으로 하이닉스가 순매집 1위죠. 금액 기준에 우리나라 그걸 놓고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또 LG전자, 삼성전기를 확 빼버렸냐? 그게 아니라 이제 거래대금 때문에 기준인데 그들의 기준도 삼성전기가
3위죠, 3위. 쌍끌이 순매수.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3위는 아니잖아. 응? 사고 나서 뭐 당연히 위로 당장 막 쏴주면 좋겠지만은, 응?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럼 확인했으니, 응? 기술적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업황 개선 폭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 일단 요건가요? 좀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놓고 보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져 있는 쪽 그나마도 그래서 IT 쪽의 기준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그리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 지금 미국 쪽의 IT 실적들도 상상을 초월한다. 알파벳 조정, 에이 클라우드 쪽의 성장성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이었던 거고 충분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기준입니다. 여기도 뭐 상당하게 뭐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요것만 확인이 되면 돼 이제는 요것만 요 거래량만 터져줄 거냐 그리고 요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거냐 얘 뭐 오늘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건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거래가 터져 있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요 시점 대비 요 상태에서 고점을 못 넘기고 거래 없이 흘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방어를 띠고 있었다? 강하다? 그럼 왜 강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업황의 호조세다? 이미 하이닉스발 수주가 8, 9, 10월 달에 지속되고 있었다? 11월 달 당연히 수주가 있겠죠. 3공장을 돌리는 그 정도 수준의 수주가 지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도 이제 HBM 관련된 호황세 기준을 가져가는 그런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응? 한미반도체도. 그리고 수급 요인에 있어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대주주가 계속 사요. HPSP는 계속 팔고 비중을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700억 투자했는데 뭐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700억 투자를 했더라고요. 상장되기 전에. 그러고 나서 2대 주주인데 그 물량을 다 팔고 있어요. 다 팔지는 않았었는데 팔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쪽의 기준에 한미반도체는 큰 물량은 아닙니다. 큰 물량은 아닌데 계속 사요. 오늘도 지분 공시 나왔죠. 추가 편입 53,000원에 또 추가 편입했어요.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 계속. 이 가격에도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 입장에. 다른 쪽은 뭐 주가 오르면 빼기 바쁜데. 370%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일단 업황이 지금 더 호조세 기준이에요.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 반영도 됐죠. 5월 이후에 반영도 됐죠. 5월 이후에 상승률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전히 수급 긍정 쪽이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전히 지금보다 수주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변동률도 크고. 그래서 5% 정도의 범위라면은 수익이 크게 낮으더라도 계좌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만 대처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달 포트폴리오의 이수베타시스가 그렇잖아요. 예? 시가총액 딱 1조 넘을 때 15,000원입니다. 그게. 그때 딱 접근을 해서 결론적으로 5% 들어가서 4만 원 수준까지. 몇 배? 200% 이상 300% 가까이. 근데 그 다음번에 들어간 성화이텍은 완전히 초전 박살이죠. 그러니까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5%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문자 사인이 10%까지 나갔고 또 수급 논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또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무거워진 건데 결론은 어쨌든 결론은 비중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기준 잡고 대처를 했다면 그나마도 계좌 손실률은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미 나는 벌써 손실인데 어떻게 하냐? 아니야. 싹 정리해서 제로 베이스로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나 모르겠는데 오래된 건 또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16일, 17일 날 기준에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예요. 어떤 게 그대로냐면 이때만 해도 또 분위기가 확 좋아졌죠. 좋아질 수밖에 없지. 하이닉스가 신고가인데. 지금 또 하이닉스 신고가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지. 왜 무슨 뭐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일단은 이게 언제 거야? 16일 날 그러면 기준인가? 잠시만요. 올려주신 거를 제가 17일 날 화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잖아요, 그죠? 17일 화요일. 화요일 기준에 무슨 얘기냐면은 화요일 기준에 황태전 선생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사실상 12만 3천 원에 샀었으니까 7천 원이나 6%나 손실이 또 6%나 뭐 계좌를 나눠서 가지고 있든 뭘 어떻게 했든 12만 3천 원 대비 7천 원이니까 그죠? 한 6% 손실이신데 그 부분은 이제 돌릴 수 있을 걸로 이제 뭐 하여간에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희한하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이닉스 원래는 이제 포스코 DX도 싹 정리하시는 걸로 기준 잡았다가 어쨌든 하이닉스 하나 한 종목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모르겠어요. 자금을 더 넣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정리하셨을 때 기준이 2억 3,6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7,100만 원 수익이었죠. 그러면은 대략 한 1억 6천 정도, 1억 6천, 1억 7천 정도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신 거고 이제 다른 계좌에 자산 더 있으시죠. 근데 이쪽 계좌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43% 수익이 나서 이제 7천만 원 수익이셨는데 주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게 아니라 이제 종목을 그 당시 기준에 성우하이텍, 동진세미캠,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 포스코DX, HPSP, 나노신소재, 카카오뱅크, 에코프로 HN,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16일 날 다 정리한 거예요. 싹 강연에 오시고 눈 보고 원래 포스코 퓨처엠 한 종목 하셨었잖아요. 압축하십시오. 10종목 문자가 나가기도 했지만 주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싹 정리하십시오. 이 기준에. 싹 정리하고 손실이 8,300만 원이 확정이 되고 싹 정리하신 기준으로 손실 8,300 확정되고 그래도 1억 7천으로 원래 스타트 하셨잖아요. 자금을 더 넣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2억 3천이었죠. 포스코 퓨처엠 정리하셨을 때 만약에 자금을 더 넣으신 게 아니라면은 7월 말에 포스코 퓨처엠 전량차익 실현하시고 포스코 DX의 애착을 갖고 계신 거 보니까 포스코 DX에서 3만 원대에서부터 5만 원대까지 또 수익을 또 내셨겠죠. 하여간에 그 기준에 이제 2억 6천, 2억 7천 있으신 거죠. 그 그대로 하이닉스 2천 주로 12만 3천 원. 그리고 손실이에요. 사실은 손실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저도 지금 처음 봐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안타깝지만 13일 종가 대비 그러니까 이 14일 이후에 기준 잡으면 10% 성화이텍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10월 14일 뭐 이런 기준이면 18일 뭐 이때 다 비슷한 가격이니까 12% 그리고 현대로템 여기도 이제 뭐 안타깝지만 좀 마지막에 그래서 좀 잘라내기도 한 부분인데 16일이고 요게 한 14일 되려나요? 12일 오케이 19%. 뭐 이스라엘 효과 부분이 없는 거니까 HD 현대인프라코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10종목의 기준을 강연에 오셔서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리합시죠. 정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뭐 14일 기준부터 16일 기준부터 29%. 또 포스코 DX도 이제 정리하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수익을 좀 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도 16%. 그나마 좀 덜 빠진 거죠. 2차 전지 기준에. 그다음에 이제 HPSP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이때 기준이면은 14일 기준이면 요 정도 가격 기준이 되겠네요. 36,000원. 거기서부터니까 36,000원 대비 5,000원 빠졌으니까 15% 이상. 그리고 나노신 소재.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열 종목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얘는 그나마 덜 빠졌네요. 그죠? 수급이 좀 들어와 있고 그나마 뭐 수급 논리에서 얘는 그런 건지 조금 덜 빠져 있고 어찌됐건 그날 이후로 기준 잡으면 13%. 그러면 세 종목 더 있는데 카카오뱅크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낙폭과대라고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뭐 이번 이슈 때문에 더 밀렸다. 뭐 그것도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23%. 에코프로에이션. 여러분들 그 계좌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좌도 이런 식으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손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난 못 팔겠어요. 윤정도가 팔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레인보우도 10만 원 깨졌다가 24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거래 고점이 형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 다시 또 들어간다고 했고 또 우리가 들어갔고 이번에 19만 원 놓쳐서 너무 안타깝게 14만 원에 정리가 됐지만 부정적이지 않고. 근데 이런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매수는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우리도 검색기 뜨고 거래가 좀 터져주고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제 3개월 정도 됐고 정확히 3개월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1조씩 터져라. 이거 아니어도 돼. 적절하게만 터져주면 돼요. 거래가. 순위에 들어올 정도로만. 결론적으로 포스코홀딩스도 20%. 그럼 평균 최소 15%에서 20% 손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을 때 하이닉스 갖고 계실 때 윤정두가 끝내줍니다 해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실 때 하이닉스가 과연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지금 아직도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이 그 친구들이 돌릴 수 있겠냐 했을 때 못 돌린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다 해드렸죠. 오늘자하고 내일자에 영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많이 올라 16시 기준으로 아마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 우리가 방송에서 수십 차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이 돌리지 못한다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도 수급이 몰려있으니 들어간다.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근데 펀더멘탈도 안 돼.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 깨져서 끝났어. 그 어떤 종목도 이들보다 더 훌륭한 종목군들도 정점에서 거래 터뜨리고 밀려내려고 음봉 떨어지고 뭐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거래 둔화되고 그럼 못 가는 게 정석인 거예요. 응? 못 가는 게.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잖아. 지금도 저평가가 아니잖아. 1월 이후에 얘가 올라와 있는 게 아직도 54%인데 1월 이후에 얘가 올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어떤 게 있어? 앞으로 2차전지 업체로 탈바꿈하고 아니 그래서 바이든이 민주당이 연장하지 못하고 연임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 새로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고 공화당 정부로 바뀌는 순간 끝이에요. 전기차는. 민주당 정부 다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응? 근데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는 또 현대차 어때요? 그 기준에서는 실적이 검증되고 업황이 검증됐고 그냥 하이닉스 검증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글로벌 5위가 글로벌 6위죠. 미국 5위죠. 그럼 엔비디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얘가 하루에 얼마가 올라왔냐면요. 26% 갭상승에 29% 상승까지 나왔어요. 그게 5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하이닉스를 더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거죠. 5월 이후에. 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겼던 기준으로 잡으면 1300조예요. 그거보다 더 올라갔어 사실. 1300조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3배예요. 지금의 기준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3배짜리가 26% 올랐다가 상한가까지 가고 그 이후로 갭을 메꾸러 내려온 적도 없고 계속 승승장구야.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GPU에 대해서 예전에는 비트코인 최고라는 GPU라고 한다면 지금은 AI GPT 서버 이 부분에 대한 수요, 그 수요의 증가, 그 수요 증가에 HBM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 그것을 하이닉스가 이미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 그 물량도 모자라서 삼성전자 것도 샘플 보내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샘플 보내라. 내년에 또 더 찍어. 그 오더를 다시 밑으로 한미반도체에 줘. 그런 식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폭이 검증이 된 거예요. 여기서 검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AMD나 MS사나 인텔이나 이런 쪽에서 GPU 관련된 또 HBM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결론적으로 검증돼 있는 실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기준이 잘 보세요. SK 하이닉스의 요 수급 범위의 기준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 5월 달부터 해서 뭐 이렇게 들어온 1,900만 주 물량 뺏긴 몇 퍼센트예요? 2.5%? 1월부터 해서는요. 가장 많지. 근데 이 쌍끌이 매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기관 합산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금액 기준에 매집이 된 종목 누구니라고 했을 때 얘란 말이지. 하이닉스. 나와봐라. 얼마예요? 3조를 샀어. 3천만 주 수준. 4%. 7억 2,800만 주짜리. 여기 삼성전기 여기 있잖아요. 3위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쌍끌이 기준에. 외끌이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기관들 상계 제한적이고 외국인들 쪽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드실수록 냉정해지셔야 되고 냉정해지심으로써 아픈 손가락이지만은 잘라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잘라내시고 그러나서 새롭게 살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포트 주세요.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근데 겁이 나서 포트폴리오를 안 주세요. 매도하라고 할까봐. 매도하라고 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벽해져야 돼요. 지금 미국 선물이 0.36으로 낙폭을 줄여요. 0.6까지 밀렸었는데 S&P 500 지수가 0.15까지 낙폭을 줄입니다. 유럽장이 5시 계좌인가요? 저도 헷갈려. 지금 기준에 만약에 비중을 지금 우리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오픈해도 되겠죠. 오픈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계좌 다 오픈해 주셨으니까. 자,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비중이 19, 18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기준대로 뭐 우리가 문자도 나갔고 편입됐던 종목군들 기준까지 다 합산을 해서 16.22%와 16.22%와 그리고 하이닉스 7%의 손실의 기준에 어느 쪽이 빠르게 돌릴 수 있을까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6월에 가입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2차전지 이제 막 피날레 나올 때 바로 직전에 6월부터 7월 23일까지 엄청난 매수 강도를 드렸죠. 요 기준에서 아마 새로 편입하신 가격의 기준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14일 기준으로 따져도 같은 하락률이 나와요. 15% 이상에. 그러니까 결론은 저 기준의 흐름들을 정리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설정 범위를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비중 조절하시고, 또 강연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강연회를 오시면 그때 특히 이제 소수 정예 강연회에서는 눈을 보고 직접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종목에 대한 AS 이거는 뭐 1대1로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시황, 업황, 종목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량이 이래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종목 뭐 10종목 가져가지 마시고 줄이십시오. 음? 주력주 오픈해 드렸으니까 이래 줄이십시오. 결국은 그거 다 줄이시고 나서의 행복함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전화하시고 편하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 응?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이제 11월 6일부터 EBC 개편되고 나면은 야간 시간 이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식사 한번 하자. 혹은 강연에 언제 올 거냐. 강연에 나 1순위로 지금 미리 신청해 놓을게. 그럼 강연회장에서 잠시라도 개별 상담 좀 하자. 그 개별 상담 종목 얘기를 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문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전체 포트의 비중이나 이런 범위를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모든 기준 좀 잡으시고 이처럼 좋은 장애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장애예요. 여러분들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야 굉장한 기회가 있구나. 진짜 글로벌 증시가 다 3,000포인트인데 우리만 2,300 이탈됐으니 700포인트 되돌릴 때 700포인트면은 얼마예요? 30% 되돌려야 돼요. 30% 되돌릴 때 주력주는 최소 1.5배에서 3배라고 그랬죠. 그럼 겸손 떠는 거고 주력주는 최소 2배에서 4배, 5배 갑니다. 그럼 2배만 따져도 60%야. 그럼 내 계좌 60% 되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잖아. 제가 생각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24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가게 됐을 때 거래 터지면 그때 우리가 보면 돼.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만 원 가려면 지금 대비 70% 올라야 돼. 그 70%보다는 지금 현재 거래 터져 있고 수급이 확인돼 있는 쪽이 제가 볼 땐 더 빨라. 3주 만에, 10주 만에 시장 44% 올랐습니다. 10주 만에 시장이 44% 올랐어요. 2020년 11월부터 1월 11주죠. 11주 만에 44%.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주들, 시가총액 극대형주들, LG화까지도 전부 70에서 90% 올랐어요. 시장 대비 딱 2배. 그게 주도력입니다. 3천 가 못 가? 간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